벌써 이재명 등판론. 민주당 지도부가 20대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선 다음 날인 지난 10일 총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해 6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도록 했는데요. 민주당의 의총 분위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거듭 죄송합니다. 따끔하게 이 회초리를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그것을 잘 새겨서 더 좋은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간을 갖기로.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진두지휘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윤호중 체제를 출범시켰는데 바로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당의 혁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호중 비대위를 막아야 한다. 오히려 이재명 비대위를 꼭 출범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최지봉 교수님. 네. 벌써 당내에서 저런 비판이 나오는 걸 봐서는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쉽게 안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임기가 시작된 5월 10일이에요. 그럼 20일 지나서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당은 프리미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힘을 좀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대선에서 아주 0.73%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 내도 어쨌든 절반의 지지는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용할 거냐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과연 그러면 이 지방선거를 잘 이끌 수 있는 만큼의 지도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내용도 많이 입었고 또 계파 간의 여러 갈등도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작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 예. 원내대표 선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계파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당이 또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대응할 때 지도력을 갖고 또 국민의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전 후보가 나서는 것이 당의 어떤 분열을 막고 수습을 해서 전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자들도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이거는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비상적인 상황이고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당을 수습해서 당이 선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절반 정도의 지지를 얻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이재명 전 후보가 다시 나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분출하고 있는 이재명 역할론 손혜원 전 의원은 이런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대표로 당대표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당대표 들어가시는데 그냥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이 선거에 시달리던 분을 또다시 전당대회 해서 뭐 뽑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재명 당대표 모셔다가 추대해다가 지키십시오. 이 민주당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그냥 파산입니다. 민주당 당대표로 추대하면 가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서울시 시장 선거에 나가십시오. 네, 이재명 전 지사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이게 다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지금 대선 끝난 지 아직 며칠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졌습니다, 민주당이. 네. 근데 아슬아슬하게 졌죠. 예. 그 결과를 놓고 해석이 다른 거죠. 저는 그런데 우선 이재명 전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등판을 할 시기는 무엇인지를 논의하기보다 저는 윤호중 비대위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안이한 발상을 생각합니다. 제가 나무당 이야기에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 0.73% 줬으니까 우리 진 게 아니야. 이대로 가도 해볼 만해. 라는 생각이 있다면 저는 그 국민들의 여론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라고 보고요. 정권 교체라는 그 큰 흐름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후보 같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내줬다라고 하는 그 반성과 자기 살을 깎는 그 처절한 약간 셀프 디스 그 같으세요. 예.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대로 가도 된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 윤호중 비대위로 해서 한다는 것은 기존의 지도부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예. 것은 그냥 있는 586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민주당 내 주류 세력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다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저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패배한 정당으로서의 정말 반성의 모습인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들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다시 살아서 정말 건전한 야당으로 다시 그 재탄생하려면 민주당 내의 비주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풍운동 같은 게 일어나야 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같은 지도부 핵심이었고 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송영길 대표랑 같이 쌍두마차였는데 어떻게 같이 비대위원장 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따끔하게 저는 혼낼 거라고 봅니다. 최 교수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이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데 그대로 가겠다는 거냐 이런 지금 지적인데요. 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도부는 다 총사퇴했어요. 윤호중 이제 원내대표가 남아 있는 건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셔올 거냐 아니면 이제 당분간이에요. 왜냐하면 3월 25일 날 원내대표 새로 선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습의 기간이 필요한 거고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비대위원을 모셔올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의 선택의 방법인데 아마도 조기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하고 원래 5월에 있었던 걸 3월 25일로 앞당겼거든요. 당분간 며칠 동안 그러면 윤호중 비대위가 당을 수습하고 그리고 나서 25일 날 새로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이제 변신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전 후보의 조기 등판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그러면 만약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3월 20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왔을 때 그러면 비대위를 누가 운영할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당의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전 후보다 이런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죠. 네.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전 지사, 이재명 전 후보의 등판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전 지사는 대선을 며칠 전 스스로 정치를 끝내기엔 내가 너무 젊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저는 정치 끝내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동네에서 아이고 제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런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만나기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막 차라도 한잔 하고 싶고 얘기라도 한번 하고 싶고 존중받는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전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판할지는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지사를 대선 기간 내에 따라다녔던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먼저 해소돼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를 부대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대장동, 법인카드. 부대카드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대장동, 법인카드.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그 전 후보에게 있어서 해결돼야 될 의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장동 말고도 백현동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도 그렇게 그 말끔하게 해결된 게 아니고 게다가 또 이제 성남 FC 관련된 것도 있었고 그 김혜경 씨 법인카드도 만약에 제대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사용량이 많거나 좀 부적절했거나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타격이 쉽지 제기하는 것이 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혹일 뿐이었고 말끔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재명 그 후보가 아직 굉장히 젊으신 분이니까 아직 지금 환갑 정도 60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극복이 되면은 재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사법 리스크가 가장 그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이재명 후보 예. 등판론에 대해서는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나오는 것은 정치 도의상 그리고 정치 에너지상 있을 수가 없고요. 예. 당권을 다시 도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험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 가능한 이야기고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할 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586 기득권 세력들의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이제 정치에서는 이제 사실 퇴장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선거 막바지에 제시했던 선거 개혁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 개혁. 예. 그 부분을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 민주당 내에서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간다면 뭐 재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또 나오는 얘기는 인적 쇄신 요구입니다. 인적 쇄신 관련해서요. 김두관 의원은 이 세 사람을 콕 찍어서
출당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조국 사태 책임자 윤석열 추천인 부동산 실패 책임자들입니다. 바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세 사람의 출당을 도마에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관련된 발언들을 좀 들어보면요.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것에서 이분들이 자유롭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가 과거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현재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 얼마입니까? 뭐 집값 평균이 글쎄요. 온 살았습니다.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다뇨? 평균 집값 모르세요? 서울 전체로 따진다면 뭐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뭐 합니까? 여기서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왜 두 번, 세 번 물으면 대답하십니까? 아니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자, 하십니까? 10억 넘는 거 아시면서 모른 척 이 하지 자리에서 마십시오. 지금 제가 장난합니까?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서에 이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이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출당 요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출당 요구가 나오고 이러면 내부적인 분란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물론 이분들도 반성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번 이제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 거는 분명하고요. 거기에 네. 대한 책임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출당시켜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내부의 분란만 일으켜서 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과 여권의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